댓글을 보니까 임영웅 씨의 섹시함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 부른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임영웅 씨의 탁월한 음악성과 그의 잔망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임영웅 씨의 잔망미가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네요. 임영웅 씨의 팬덤을 보게 되면 세대를 초월했어요.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아니 80대까지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무대를 쭉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첫 소절에 구수하고 귀에 딱 꽂히는 소리로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시작하네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임영웅 씨가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연에서 우승한 가수들을 보게 되면 다들 무대에서 멋진 척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멋진 척보다도요, 무대를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기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그리고요, 임영웅 씨의 트로트는 촌스럽지가 않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는 잘하는데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트로트는요,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세련되고 젊은 세대들조차도 트로트를 좋아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가사의 딕션이 너무나 좋죠. 음악을 이끌어가는 리듬감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제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번에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왔다고 해요. 그런데 콘서트 내내 너무나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이 무대를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라서 경연에서 우승자라고 해서 멋진 척을 하고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저러한 무대는요, 관객들을 감동시키고요, 관객들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와, 발성도 너무 시원시원하죠. 임영웅 씨가 자주 하는 테크닉 중 하나는요, 이 성도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가 무엇이죠? 바로 성대와 내 입까지의 길이를
성도의 길이라고 해요. 성도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고음을 내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임영웅 씨가 이 광대를 들고 약간 웃는 모습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중고음을 쉽게 내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팬분이 나오는데요. 20대로 보이죠. 정말 임영웅 씨는요,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자, 발성도요 너무나 좋아요. 중고음에서의 호흡을 딱 받쳐서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좋은 음악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고음을 내고 중음을 낼 때 음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음을 낼 때는요, 모든 근육이 살짝 텐션이 가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음을 낼 때는 이 텐션을 살짝 풀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삑사리 한 번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발성이 탄탄하다는 증거겠죠.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소리의 색깔, 소리의 빛깔도요 너무나 선명하고요. 듣는 사람들은 시원시원하게 듣게 만드는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네요. 저렇게 임영웅 씨가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영웅시대 팬분들에게는 정말 행복함으로, 황홀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스케줄이 정말 바쁠 텐데요. 저렇게 언제 안무까지 맞췄을까요? 난 이제 하루하루가 난 이제 하루하루가. 자,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발성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가죠. 나 이제 하루하루 가 할 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는데요. 소리를 마시는 느낌으로 살짝 디크레센도를 해주죠. 이거를 클래식 쪽에서는요, 메사디 보체라고 합니다. 소리를 다 낼 수 있어도 반만 내주고, 듣는 사람들은 이 다이나믹이 역동성을 지니게 되니까 노래가 맛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를 할 때는 메사디 보체를 사용해주지 않고요, 소리를 스핀또하게 화려하고 뾰족하게 던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임영웅 씨가요, 발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본인이 밀고 싶으면 밀고 빼고 싶으면 빼고 본인이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표현하는 이런 발성적 테크닉이 굉장히 훌륭한 가수입니다. 그 깊은 사랑에 빠져. 그 깊은 사랑에 빠져. 이 부분 너무 재밌었죠. 그 깊은 사랑에 빠져. 이렇게 트리를 해주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빠져를 표현할 때 본인이 휘청거리면서 가사를 더 재밌게 표현하고 있네요.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댓글을 보니까 임영웅 씨의 섹시함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와, 끼가 넘치는 모습이고요. 가창력까지 더해지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오, 이 중저음도요, 굉장히 풍성하고요. 정말 잘 들립니다.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듣게 되면 고음은 잘 들리는데 저음에서 뭉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이 음역의 레인지가 정말 튼튼합니다. 저음도 풍성하게 잘 나고요. 고음도 너무나 탁월하게 잘 내죠. 이것은 임영웅 씨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발성학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임영웅 씨의 노력입니다.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이렇게 무대가 끝이 나는데요. 짧고 강렬한 무대였어요. 그렇지만 임영웅 씨의 탁월한 발성도 돋보였고요. 임영웅 씨의 끼가 넘쳐나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신나는 무대였지만 감동도 있었고 행복함을 주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제가 요즘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분석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가 정말 즐겁습니다. 하물며 우리 팬분들께서는 얼마나 즐거우실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가수가 있다니요. 앞으로 임영웅 씨의 행보가 정말로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한 발성학적으로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한 가수의 소리가 익는데요. 임영웅 씨가 정말 교과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무대가 기대되는 가수.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그대라는 사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요즘 임영웅 씨가 서는 무대마다 역대급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저도 한 번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0번은 들어보고 분석하고자 해서 분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내 노래를 분석 리뷰를 해줬을 때 겨우 몇 번 듣고 분석한다면 나의 음악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듣다 보면 들리지 않던 숨소리조차도요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부른 그대라는 사치를 쭉 들어보면서 임영웅 씨의 탁월한 발성과 임영웅 씨의 깊은 음악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그대라는 사치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앞서 말했듯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역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즉, 엄청나게 낮은 저음과 또 높은 고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면 이 곡을 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또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미 씨와 성시경 씨가 이 선곡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왜일까요? 이 곡은요, 기존 가수들조차도 부르기 힘든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너무 좋죠.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요, 점점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성학적으로 한 가수의 소리가 완성이 되는 시기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임영웅 씨는요, 지금 소리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소절을 부를 때 말하듯이 편히 불러주었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말하듯이 너무나 잘 부르고 있고요. 발성적으로 믹스 보이스도 훌륭합니다. 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너무나 감미롭죠. 풍성한 중저음에서 오는 편안함과 임영웅 씨의 편안한 발성이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주네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임영웅 씨는요, 절대 과하지 않아요. 이런 중저음은 개성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편안하게 불러주는데도요, 임영웅 씨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자, 살짝 중음이 나오니까 방가성으로 툭툭 던지듯이 아주 편안하게 부르죠.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임영웅 씨는 성종이 바리톤이기 때문에, 즉 저음부 가수기 때문에 고음을 낼 때 트웽이라든지 벨팅을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 잘 보면 이 상우두관을 좁혀서 성문 상압을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즉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고음이 올라갈수록 소리가 넓어지고 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듯이 선명하고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편치 않고 영원하기 기도드리죠. 내 곁에서 편치 않고 영원하기 기도드리죠. 후렴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몰입도를 이만큼이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 테크닉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수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한두 번 들으면 질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는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이 곡을 불렀던 많은 가수들이요, 이 후렴 부분이 오면 다들 음악 표현보다는 소리를 보여주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후렴이 나왔는데도 방가성으로 말하듯이 불러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저음에서 고음까지 발성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임영웅 씨가 이 후렴 부분에서 소리를 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속삭이듯이 호흡을 후 불어주면서 음악성을 더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중고음이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속삭이듯이 말하듯이 접근하고 있어요.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저는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는 모습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고음이 나온다고 너무 표정을 찡그리게 되면 보는 관객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젠틀하게 잘 불러주고 있어요. 우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니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우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니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자, 1절은 속삭이듯이 클래식적으로 말하자면 피아노의 느낌으로 음악을 표현해줬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입니다. 1절을 속삭이듯이 편안하게 피아노의 표현으로 불러주었다면 2절은요, 그보다 다이나믹이 더 살려줘야 돼요. 딕션도 더 강해져야 되고요. 발성의 포지션도요, 더 앞쪽으로 보내서 전달력을 높여줘야 돼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죠. 그저 그대의 참고대마저 날 그저 그대의 참고대마저 날 2절에서는 광대를 살짝 올려줌으로써 소리의 빛깔을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이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1절에서는 이 부분을 반가성으로 툭 던져줬지만 2절에서는 진성으로 가볍게 넘어가죠.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입모양을 보게 되면요, 소리를 모아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
그대가 있지만 왜일까요? 여러분, 소리를 내려면요, 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서울로 해놨다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서울로 해놓고 부산으로 가면 우리는 잘못 간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내가 고음을 내고자 했다면 고음의 라인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즉, 소리의 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임영웅 씨가 고음을 내기 직전에 이런 입모양이라든지 발성을 고음을 내기 편안한 모습들을 많이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깊은 발성 연구와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저렇게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고음의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세상이 아니라 신세상이지만 신세상이 아니라 신세상이지만 자, 후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1절과 다르게 음악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도 다짐하죠.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도 다짐하죠. 자, 순간순간 써주는 트웽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음악성이 정말 훌륭하죠. 이제부터 후렴을 어떻게 불렀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너무 좋죠. 1절에서의 표현은요, 반가성으로 편하게 피아노의 느낌으로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의 표현은 진성을 이용해서 시원시원하게 부르죠. 여러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이 있다면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지막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지막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임영웅 씨는요, 이 호흡의 압력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공부하다 보면요, 고음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행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고음을 이렇게 접근하면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배울 때는요, 호흡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호흡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포지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목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할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의 몸도 같이 관찰해보면 우리가 얻을 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브릿지로 넘어가게 되니까 임영웅 씨가 지금부터 음악성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있다고 난 말할 수 있다고 난 말할 수.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임영웅 씨가 호흡의 아포지오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지고 있어요. 왜 임영웅 씨가 여기까지 호흡의 아포지오를 잘 유지해가면서 불러주었을까요? 바로 뒷부분에 터지는 고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고음은 길을 잘 잡아놔야 잘 낼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자, 이런 부분이죠. 믿을 수 없어. 앞부분에서 호흡을 놓고 부르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호흡의 압력을 쫙 주면서 가야 고음이 나왔을 때 저렇게 탁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자, 이런 부분도요, 너무나 훌륭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요, 임영웅 씨의 성종은요,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은요, 중저음을 부르는 가수예요. 테너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고음을 잘 내주고 있다는 것은요, 임영웅 씨의 노력이고요, 임영웅 씨의 엄청난 재능이에요. 여러분, 임영웅 씨가 고음을 낼 때요, 트웽과 벨팅을 너무나 잘 사용해주고 있죠. 이 트웽과 벨팅은요, 상후두간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 감각을 제대로 익히려면요, 발성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리톤이나 베이스 학생들이 있다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음은 타고나는 거지만
고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임영웅 씨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고음이 쫙 이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임영웅 씨가 이 소리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호흡의 압력을 끝까지 유지해줘요. 이때 가장 힘든 것은요, 음정의 유지입니다. 정확한 음정을 유지해줘야 돼요. 내가 고음을 낸다고 그 뒷부분을 대충 불러버리거나 뒷부분의 음정이 틀린다면 그 테크닉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음정 하나 흔들리는 거 없이 거기에 감정 표현까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폭발적인 고음은요, 엄청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와, 브라보. 요즘 임영웅 씨 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요, 임영웅 씨 팬들이 정말 많아요.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가수 임영웅 씨는 왜 날이 갈수록 노래를 더 잘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요, 그냥 되는 거 없어.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노래가 계속 늘겠어. 열심히 해 라고 저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수의, 한 예술가의 작품을 접할 때는 약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작품을 준비할 때까지 그 가수는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진지해야 됩니다. 제가 임영웅 씨를 쭉 분석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은요, 우리나라에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또 하나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요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임영웅 씨가 탁월한 점 또 하나, 여러분, 고음을 쫙 길게 내면요, 그 다음에 내는 음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또다시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고음을 길게 내고 나면 다음 내는 음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임영웅 씨가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내겐 사치라는 것 내겐 사치라는 것. 임영웅 씨 목에 핏대 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발성적으로요, 핏대가 서는 것은 목에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핏대가 서는 거예요. 즉,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대가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성입니다. 목 안에 있는 성대 근육과 성대 주변 근은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일 정도로 목에 인대나 근육이 쓰는 걸 본다면 그 발성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잠이 들길 그대 사치 그댄 사치 그대 사치 그댄 사치. 저는 임영웅 씨가 가사 표현 중에 사치를 표현할 때 약간 입모양이 우되는 입모양을 하죠. 이 또한 임영웅 씨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내겐 사치. 이렇게 임영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여운을 주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줬어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발성학적으로요, 한 가수의 발성이 익어가는 시기는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면 그러한 교과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나날이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발성도 깊어지고 있고요, 음악성도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사랑의 콜센터가 기다려지는 가수입니다. 저는 임영웅 씨의 팬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주는 음악의 선물을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어느 날 문득이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임영웅 슈퍼스타답게
이름값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어느 날 문득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여러분, 임영웅 씨가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가수들은 첫 소절을 부를 때 모든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임영웅 씨를 보면 우리가 첫 소절 장인이라고 말을 하죠. 임영웅 씨는 첫 소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느 날 문득은 물론 다른 곡들도 너무나 잘 불러주었지만 이 첫 소절만큼은 어느 날 문득이 최고인 것 같네요. 담담하게 부르는 발성과 임영웅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성이 얼굴에 다 묻어나오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의 원곡자는 정수라 씨잖아요. 그래서 원곡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가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떨리는 모습 하나 없이 자신의 노래처럼 덤덤하게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명가수의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네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임영웅 씨는요 발성도 좋고 특히 이 호흡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도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성이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고, 세 번째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호흡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임영웅 씨의 호흡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노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때로는 바리톤답게 호흡을 편안하게 써주다가 이런 중고음이 나올 때는 테너처럼 성문 하합과 성문 상합을 잘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네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곡자인 정수라 씨도 임영웅 씨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눈가가 촉촉해지죠. 이러한 모습이 임영웅 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와 같이 원곡자 앞에서 원곡자를 감동시키는 가수를 몇 명이나 보셨어요? 저는 임영웅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는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10월 브랜드 평판을 보게 되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와 손흥민 씨를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브랜드 평판을 넘어섰던 가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그것을 넘어섰어요. 물론 BTS도 너무나 세계적인 가수고 천재 뮤지션들이다 보니까 이 평판이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트로트 경연의 우승자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 것이죠.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볼 수 있을까? 자, 저는 임영웅 씨가 너무 좋은 점은 이런 점이에요. 노래를요, 곱씹으면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가사의 전달력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듣는 관객들은 자기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노래에 흠뻑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들은 노래는 잘하는데 가사가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한두 번 듣고는 다시 듣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가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정확한 가사의 전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임영웅 씨의 음악성이 너무나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발성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화면에서 임영웅 씨의 목을 보세요. 목 측면에 핏줄이 쓰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보컬 트레이너들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성 공부와 인체학적 공부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핏줄이 쓰는 것은 압력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대가 서게 되면 그 발성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고음을 부를 때 핏대가 서는 것과 인대가 서는 것,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즉, 임영웅 씨는 발성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중고음을 낼 때 인대가 서는 것과 핏줄이 서는 것 구별하실 수 있겠죠?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자, 여기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고음이 나오잖아요. 이때에 임영웅 씨가 발성의 포지션을 초집중해서 유지해줬습니다. 저렇게 중음이 유지되다가 고음이 터지는 부분에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흔히 삑살이라고 부르는 음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는 초집중된 상태로 자신이 부르고 있었던 발성 포지션을 호흡을 이용해서 또 구강 포먼트를 이용해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너무나 완벽하네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야, 여러분, 이 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곡은 가사가 정말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술적인 가사에 임영웅 씨의 목소리까지 있으니까 정말 감동받을 수밖에 없네요.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바로 말하듯이 불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믹스 보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말하듯이 부르는 걸 못하게 되면 노래마다 작곡자의 의도대로 불러줘야 되고 창법과 발성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믹스 보이스로 말하듯이 노래 부르는 것을 못하게 되면 슬럼프가 너무나 자주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수가 장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는 가수들이 정말 많죠. 왜일까요? 바로 믹스 보이스를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말을 덧붙이자면 말하듯이 부르는 믹스 보이스를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임영웅 씨는 이 비강 포먼트와 구강 포먼트, 발성 기관의 공명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렇게 저음이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목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반대로 비강 포먼트를 씀으로써 저음도 알맹이 있게 들리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귀에 딱딱 꽂히게 되는 거겠죠. 야, 노래 너무 좋은데요? 1절이 끝나니까 원곡자인 정수라 씨도 박수를 치면서 감동받고 있네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야, 가사가 정말로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욕심 없이 과감히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러한 인생사를 노래를 해주니까 많은 부분들을 속히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이야,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사랑의 이별 할 때 고음이 나오죠. 이때에 임영웅 씨가 트웽이라는 테크닉을 쓴 거예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트웽이 어떠한 테크닉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상후두관을 좁혀줌으로써 성문 상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테크닉을 쓰게 되면 고음이 쉽게 나고 화려하게 나게 되는데 이러한 테크닉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기 싫었는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임영웅 씨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실이 누군가를 살리는 행함이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자, 이렇게 임영웅 씨의 노래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날 문득은 역대급 무대였습니다. 임영웅 씨의 표정과 발성, 창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예술 작품 하나가 탄생했네요. 자, 임영웅이 부른 어느 날 문득입니다. 자, 점수 볼까요? 정수라 씨 앞에서 정수라 씨 노래를 불러 100점을 차지합니다. 임영웅 씨가 원곡자 정수라 씨 앞에서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방 기계도 슈퍼스타 임영웅을 알아본 걸까요? 저는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웃음 지어지고요. 또 출퇴근할 때 임영웅 씨의 노래를 쭉 듣다 보면 이 사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잡했던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좋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 또한 명가수 임영웅 씨가 우리 대중들에게 선물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어느 날 문득을 들으면서 감탄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가슴은 알죠 라는 곡을 분석 요청해 주셨어요. 제가 이 곡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임영웅 씨의 감정선이 너무나 깊고 좋다 보니까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음악성이 깊은 가수는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음악성은 우리나라 탑 클래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가슴은 알죠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가슴은 알죠.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대박. 나의 원. 노래 선생님.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야, 여러분 음악성이 정말 끝내주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그러한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제 고정관념을 다 깨놔버렸어요.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러한 옛날 노래들을 이렇게도 세련되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됐나요?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됐나요? 여러분 음악성이 정말 좋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자기 이야기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 아니면 임영웅 씨 같은 모습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이후에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에서 정말 많은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무대도 대충 부른 무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수가 데뷔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만 지나도요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렇게도 바쁜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훌륭한 가수예요. 되돌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마땅하네요. 되돌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마땅하네요. 이야, 임영웅 씨는요 정말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습니다. 남자 가수가요 너무 하이톤이면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너무 낮으면 듣는 사람들은 금방 질려합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가장 좋은 파트의 목소리는 하이 바리톤이에요. 임영웅 씨는 이 하이 바리톤의 매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저음에서는 따스하고 고급스럽게 불러주고요. 이 중음에서는 아주 가볍고 화려한 소리를 내주죠. 또 고음에서는 찌를 듯한 스핀도의 소리도 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이 바리톤의 매력이에요. 그대는 괜찮은가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젖드는데 그대는 괜찮은가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젖드는데 이야, 끝내주네요.
여러분, 제가 이 가슴은 알죠라는 곡을 많이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잘 불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임영웅 씨가 불을 질러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임영웅 씨가 부르는 가슴을 알죠를 딱 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매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저음과 고음으로 가는 저 라인이 저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진행해보고요, 믹싱 마스터링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과 가수 지망생들 또 성악가들의 노래들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처럼 저렇게 라인이 좋은 가수는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질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기다립니다.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질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기다립니다. 이야, 너무 좋죠. 임영웅 씨의 노래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노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임영웅 씨가 부럽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표현하는 가수는요,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사람에게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들어보면 단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댓글을 보면 제가 임영웅 씨를 너무 과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악플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플을 쓰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임영웅 씨를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책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임영웅 씨라고 하는 보컬은 깔끔하고요, 담백합니다. 그래서 듣기에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러한 보컬들은요, 정말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우 씨는 정말 배우보다 감성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정우 씨는 정말 배우보다 감성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배우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임영웅 씨는 배우보다 감정이 더 좋아. 저도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예술가에게는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대까지 졸업했는데요, 이러한 예체능 쪽에서는요, 어떠한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화된 파트는요, 바로 배우 쪽입니다. 음악은 음악이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노래에 감정을 넣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노래에 묻혀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하는 배우 쪽은요, 이 감정선 하나로 승부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송계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배우분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임영웅 씨는 배우보다 감정이 더 좋아 라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임영웅 씨는요, 노래를 할 때 표정도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같은 영상 미디어 시대에는 이 가수의 모습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고음을 낼 때도 힘들어 보이지 않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무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 씨의 노래는 질리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임영웅 씨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이야, 발성 좋은 것 보세요.
여러분, 이 가수가 고음을 잘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중저음, 고음이 나오기 직전의 음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건물을 지을 때 이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은 금이 가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도 똑같습니다. 이 중저음의 발성이 완성이 되지 않고 고음만 빽빽 지르게 되면요, 이러한 중저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고음이 날 수는 있어도 슬럼프가 자주 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컨디션도 바로 실력입니다. 임영웅 씨는요, 미스터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요, 컨디션 타는 모습이 없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는 준비된 명가수였습니다. 눈물로 찾아대 눈물로 찾아대 이야, 호흡이 끝내주죠. 여러분, 이렇게 고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시원하게 질러주려면 토행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호흡의 이해, 또 호흡근의 이해도 깊어야 되는데요. 이 토행은 상후두간을 좁혀서 성문 상압을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의 흐름을 일정하게 뱉어줘야 돼요. 이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주려면 호흡근에 대한 훈련과 이해도가 깊어야 됩니다. 상복부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하복부는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또 등 근육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 떨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여러분, 저 배우분도 최고다 최고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 곁들여서요, 어떠한 모습이 또 인상 깊었냐면 고음을 쫙 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음정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요,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힘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우리의 성대와 목은요, 똑같습니다. 고음을 내기 위해서 많은 근육들을 텐션 시켜놨죠. 그리고 나서 이 낮은 음정을 내게 되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고음을 내고 나서 그 다음의 음정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너무나 안정적이죠. 저러한 모습들을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야, 임영웅 씨 정말 대단하다 라고 다들 칭찬을 할 겁니다. 그댈 잊었다 해도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가슴은 기다립니다. 이야,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가슴은 알죠 라는 곡이 끝나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는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색안경이 짙게 껴있던 저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러한 증상은 저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평생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를 좋아하지 않다가 오히려 색안경까지 끼고 비하했었는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트롯을 듣고 푹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훌륭한 예술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가 됐죠.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행보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협력해서 일하게 될 기획사가 어느 회사가 될지
소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회사가 됐던지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예술가를 행복하게 오래 활동하게 해주는 그러한 회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 노래에 가슴 먹먹하게 감동을 받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